제가 싱가포르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싱가포르 가면은 거기도 영어를 쓰기는 쓰거든요. 근데 싱글리시라고 해서 뭐라고 영어를 하는데 이건 싱가포르 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만큼 이게 좀 그 나라의 말과 이렇게 좀 그 약간 이렇게 묘하게 버무려져 갖고 묘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레이하고 차이니스하고 영어가 이제 합쳐진 경우인데 그 싱가포르는 정식적으로 이제 오피셜 랭귀지로 영어를 사용하지만 본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이제 말레이하고 차이니스였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소위 싱글리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 뭐 한국에서도 콩글리시 있고요. 그 뭐 일본의 제플리시 있고 그 모든 나라에 그 영어가 들어가면 원래 있던 그 나라 말과 합쳐져가지고 그 나라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어를 새로운 영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뭐 싱글리시도 나왔고 뭐 콩글리시도 당연히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억양과 액센트가 있는데 뭐 인도식 발음도 있고 필리핀 발음도 있고 뭐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의 특징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령 뭐 그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타갈로그가 자기네 언어인데 미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필리핀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처럼 F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P 발음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V하고 B 발음 차이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음절 단위, 우리처럼 음절 단위를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원래 이제 힌두어에 보면은 이렇게 혀를 뒤로 꼬부리는 우리가 리트럴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런 원래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인도 분들의 영어를 들여다보면은 그 이렇게 혀를 뒤로 좀 꼬는 듯한 그런 그 특징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카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하나의 다이알렉트로서 일관성이 있으니까. 예. 그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그냥 그 세계 공용어를 한다라고 얘기는 약간은 조금 이제는 약간 그렇죠. 어폐가 있다고도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보면은 그렇죠. 각 나라마다 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이런 언어만 좀 연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의 개념이 단순히 뭐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개념이 아니라 월드 잉글리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단수가 아니라 이제 복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양한 그 영어의 변이들이죠. 이제 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 화자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영어로는 이제 intelligibility라고 하는데, 내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영어로 인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발음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죠?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칠 것인가? 연구가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제니퍼 젠킨스라는 그 의문론 학자인데, 이 사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어들의 이런 발음들을 차이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음들의 공통적인 피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통적인. 네. 그것만은 골라서 우리가 가르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어민이건 비원어민이건 간에 영어로 발음하는데 서로 알아듣는데 문제 없겠다. 그런 시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English as lingua franca, core라는 말 쓰는데, 통용으로서의 영어의 아주 핵심적인 발음,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요새 꽤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발음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그 혼돈에 빠진 것이 과연 어느 영어에 맞춰서 표준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미국 영어가 과연 이제 표준어인가? 아니면 미국어가 표준어라고 하면은 동부 액센트를 공부해야 되나? 서부 액센트를 공부해야 되나?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영어에도 표준어가 있습니까, 교수님? 영어의 표준어 있죠. 그러니까는 영국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크게 영어를 갖다 이제 브리티시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나누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이제 RP라고 Received Pronunciation이라는 게 Received by the Queen 그런 얘기예요. 원래 여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영어다 그래서 표준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BBC 방송국에서 어나운서들이 하는 그런 방송,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는 이 RP를 사용하자. 이제 실제로 RP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교육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들은 이제 그 발음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제너럴 아메리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미국의 이제 다이알렉트를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서던 다이알렉트하고 그 이제 북쪽, 그쪽에 이제 뉴잉글랜드 쪽에 이 다이알렉트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크게 그 미드웨스턴, 그러니까 중부와 서부로 나눠서 하는데 미드웨스턴 발음이 이제 보통 그 제너럴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인데 그 제너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다이렉트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피터 제닝스라든지 뭐 탐 브로커 유명한 그 앵커들이 사용하는 그 발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발음들이 이제 소위 표준 발음이라고 하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와습이라고 하죠. 네. 예, 와습이 쓰는 영어가 사실은 가장 큰 이제 가장 표준화된 영어다. 그게 이제 영국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 소위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이제 영국 쪽에서 원래 영국에서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뭐 유럽 북쪽에서 생겼는데 영국으로 가서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 우리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얘기할 때요. 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영어가 사실은 영국 영어보다 더 오래된 영어입니다. 발음상으로는. 네. 그래서 18세기, 17세기의 그 발음 액센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미국에서는 발음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영국에서는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인상이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는 뭐 아무런 그 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표준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prestigious accent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소위 표준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안 좋은 발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티그마타이즈라고 해가지고 좀 배우지 못한 그런 이제 발음으로 인정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와습 물론 그 사람들이 쓰는 걸 갖다 이제 보통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만은 네. 보통 이제 General American 이 미국에서 이제 표준 발음이죠. 네. 근데 지금 요즘 학생들 이제 토익 시험이요. 이제 이제 미국식 발음만 이제 포커스를 두다가 이제 최근에 영국식 발음과 이제 호주 발음도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모든 발음을 한꺼번에 다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발음을 다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딱 한 발음을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나요, 교수님? 그 모든 발음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말하기와 듣기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뭐 경상방언이라든지 전라방언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방언을 표준어라고 가르쳐 주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 다니면서 다이렉트를 알아들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위 좋다는 발음을 배워서 표준 발음을 배워서 말할 땐 그렇게 쓰지만 알아들을 땐 알아들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소위 퍼셉션과 그 프로덕션에 이제 그 차이를 둬야 되겠죠. 이 영국식 영어는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독어같이 들리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플랩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딱딱딱 끊어지죠, 이렇게. 네네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플랩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R 사운드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러딕이라고 그래가지고 R 발음을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 R 발음을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영어의 러딕 사운드의 특징이고요. 영국 영어는 이제 R이 그 발음이 안 되죠. 자음과 자음 앞이나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플랩 사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 사운드가 그 플랩이 돼서 water 이런 식으로 와 비슷하게 되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그것이 이제 트 발음이 이렇게 바로 되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탑이라고 그 사운드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탑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 영어가 툭툭 글로벌 스탑이라는 게 뭐 이래서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 탁탁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일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방금 말씀하신 글로털 스탑 사운드 가지고 많이 조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러면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아이들의 발음을 뭐 교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뭐 설소대라고 하나요? 그 혀를 또 자르는 부모님들도 계셨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교수님.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 굉장히 잘못된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사실 생물학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선킴 선생님 계시면 발음 굉장히 좋잖아요.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거나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뭐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서양인과 이제 동양인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생겼다고 잘못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다가 그렇죠, 가서 괜히 그냥 애 영어 못하는 거를 부모 탓을 하시지. 네? 부모 탓을 하시지. 왜 애한테 그냥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참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문법도 많이 알고 어휘도 많이 알고 다 좋은데 왜 이게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의 영어 교육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 철자를 처음에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서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그 철자라는 게 for reading, 읽기 위한 것이거든요.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는 읽기와 이제 쓰기는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듣기라는 건 소리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의 문제인데 소리와 의미의 관계